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면서 야, 이때 요 최저점에서 샀으면 벌써 이만큼 이익인데 막. 하지만 우리가 미국 현지 정보를 실시간 받아보기는 정말 힘들죠. 미국 현지의 트레이더들보다는 아무래도 뉴스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뉴스가 모두 반영된 최종 결과. 안녕하세요, 알렉스 왕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크게 하락 중입니다. 진짜 엄청난 하락입니다. 지난 8월 31일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5거래일 동안 30%가 폭락했습니다. 아무리 나스닥 기술주 거품 논란이 있지만 이건 단기간에 너무 큰 하락이고 아직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들어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먼저 지금 손절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느냐, 요거겠죠.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난 9월 4일 양봉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보고 막 또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적당히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믿고 이쯤이면 오르겠지 라는 감으로 수많은 동학개미들, 미국에서 하니까 서학개미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로 더 이제 막 쏠려 들어가고 있죠. 일단 지금 매수하는 건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냥 손절을 해서 다 팔아야 될까? 사실 저도 테슬라를 보유했었고 지난 9월 2일 장대 음봉 보고 매도를 다 했는데 예전에는 제 네이버 카페만 할 때는 그나마 이제 실시간 이런저런 주식 대응도 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 매매 소식 전하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저는 조금 더 긴 시간에 그런 투자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전환해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매도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라든지 뭐 신규 매수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지금 매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르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르면 그때 사면 됩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냥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때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시장을 조금 느긋하게 지켜본 다음에 이제 다시 매수를 할지 뭐 아예 그냥 테슬라를 떠날지 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테슬라 주가가 막 요동을 치면서 지금이라도 막 반등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양봉으로 쭉 올라오고 이러다가 그냥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지난번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엄하게 막 증시 움직임이랑 반대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S&P 500 지수 편입 실패입니다.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S&P 지수 편입 조건을 달성을 했는데 S&P는 테슬라를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팔아서 번 돈으로 흑자가 된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팔아서 흑자가 났다고 판단을 하고 테슬라는 어차피 본업으로 그렇게 흑자가 난 게 아니니까 이번에 무효 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 ETF 같은 데서 막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대 때문에 이제 여지껏 막 개미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망가지니까 그동안 기대감에 이제 상승했던 주가가 한순간에 그냥 기대가 꺾이면서 주가도 확 꺾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일반 주주 유상증자를 하면 바로 시장에 많은 주식이 풀리게 되고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각각의 개별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죠.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는 급등하는 주가에 이제 완전히 그냥 찬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앨런 머스크 하나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테슬라 전기차가 잘 나간다, 뭐 전기차의 뭐 전망, 미래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저 앨런 머스크라는 그 사람 하나 보고 저 사람이 이제 또 무슨 사업을 할까? 뭐 여기 테슬라에 또 뭘 더 집어넣을까? 막 이런 기대감에 이제 더 오른 그런 것도 있는데 이놈의 앨런 머스크가 주가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걸 보면 진짜 좋다가도 미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 이유는 영국 투자운용 회사인 베일리 기펀드가 테슬라 보유 지분을 6.32%에서 4.25%로
크게 줄이면서 매도를 했죠. 뭔가 큰 투자회사에서 매도를 했다는 게 조금은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가치가 뭐 낮아져서 매도한 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보유 지분이 너무 높아져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 그 가운데 이제 매도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뭐 그냥 고점에서 털고 나가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 뭐 그렇다는 것만 뭐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네 번째 이유는 손정희의 콜옵션 매수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IT 주식을 4조 7,500억 원 정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더 오를 거라는 콜옵션도 매수를 했죠.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계속 현물도 사는데 콜옵션 매수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이 정체가 손정희인 걸 몰랐을 때는 야, 이거 주식시장 상승 방향에 뭔가 크게 베팅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쪽 방향으로 막 자금이 계속 쏠리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정희가 뒤에서 이렇게 매수를 그동안 했었구나 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과연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요거는 지금 잘 의문이에요. 여기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콜옵션은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그 지정한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죠. 나중에 주가가 확 오르면 나 예전에 그 쌌을 때 난 이 가격에 살 거야 라고 그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이제 행사를 해서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그 높은 주가에 현물을 팔게 되는,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가 그동안 콜옵션을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이제 싼 그 가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이제 나중에 행사해서 높은 가격에서 현물 이제 그거를 팔게 되면은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공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이걸 이제 언제 팔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소프트뱅크보다 더 먼저 매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프트뱅크는 앞으로도 계속 콜옵션 매수할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뭐 하던 거래해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난 4일 살짝 양봉으로 뭐 애플이나 테슬라가 살짝 반전을 했죠.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진짜 앞으로 계속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지금은 폭락 중이니까 일단 팔고 보자 라는 투자자들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고, 야 쟤도 매도하네, 또 주가 떨어졌네, 아 이건 매도, 여기서 매도 막 그렇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하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 봉쇄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기술주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그런 생각이 더해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점점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테슬라는 언제 다시 매수하면 될까요? 배터리 데이 전에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음번 S&P 500 지수 편입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텐데, 사실 지금 모든 뉴스들은 다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재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 몰랐던 게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요게 이제 어그러지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나머지 재료들은 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뭐 기술주들 고점이다 하지만 고점이다 한 이후로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 상투다 고점이다 라고 하지만 계속 오르는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 고점이다 고평가다 막 해도 계속 올랐어요. 호재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고 악재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겁니다. S&P 500에 편입에서 그 제외된 게 조금 크긴 하지만 테슬라가 하나가 요게 S&P 500에서 떨어졌다고 나스닥 기술주 전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기술주 전반의 문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료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급으로만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고 먼 미래에 가서는 예전에 테슬라가 그렇게 크게 뭐 하락했던 적도 있었지 껄껄껄 하면서 웃으면서 10배 오른 주가에서 옛날 추억을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저점이 언제냐, 언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처음 영상을 만들었던 때가 7월 17일 요때였죠. 테슬라 언제 살까? 라는 제목으로 7월 17일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참고로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은 5월 31일부터 시작을 했고, 아무튼 7월 17일에 테슬라에 대한 영상은 그때 이제 아직 초보 유튜버로서 음성이 작다, 뭐 음성이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던 그런 아픈 영상이죠. 아무튼 요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처음 영상을 만들었고, 언제 살까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영상의 내용은 7월 13일 요때죠. 요 7월 13일 고점 이후 이렇게 밀리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될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분석하고, 뭐 테슬라가 얼마나 성장할지, 공장을 얼마나 짓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매출과 이익을 넘어서서 뭐 내년도 매출, 이익 이런 것까지 그 상상을 다 뛰어넘는 고평가 수준의 주식이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급만이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쭉 이거를 기다려 보세요 라고 했었죠. 이 영상에서 근데 댓글 중에 한 구독자분이 비록 듣기 힘든 그런 음성이었지만 잘 들어주시고 댓글로 다음번 테슬라 매수 시기에 다시 영상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고, 그래서 테슬라를 지켜보다가 이때 8월 12일 날 게시를 했죠. 테슬라 매수 시점이 거의 이제 왔겠구나, 요거 돌파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테슬라 4,000달러 간다 라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액면 분할이 호재가 될 수 있고, PDR, 그러니까 꿈의 비율에 따라서 수많은 개미들의 매수세로 인해 먼 미래에는 정말로 테슬라가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지금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상승이 전환이 되면 매수를 해도 좋다, 매수할 거다. 저도 사실 이 즈음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온 바로 그날 밤 테슬라는 갭상승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8월 31일까지 쭉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언제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를 언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죠. 뉴스상으로는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잠잠해질 때쯤, 그리고 테슬라 매출이 뭐 지금 기대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다, 뭐 3분기에는 2분기를 더 훌쩍 뛰어넘는 매출이 나올 거다 라는 뉴스, 아니면 테슬라 배터리데이, 요걸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배터리 공급이 가능해지면 향후에 테슬라 전기차 가격 하락과 이익 증가가 가능해질 거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주가는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이런 뉴스, 또는 S&P 500 편입이 다음번에는 분명히 가능해질 거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그냥 다 기대죠. 그리고 그 뉴스도 확실하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대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기대에 따른 그런 뉴스, 또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또 여론 분위기잖아요. 막 수급을 이끌어낸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쯤이면 다시 반등을 할 거다. 이게 뭐가 우선될지는 몰라요. 반등을 하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지, 아니면 뉴스가 나와서 반등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후관계 뭐 잘 따져보고 그 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 현지 정보를 실시간 받아보기는 정말 힘들죠. 뭐 영어로 된 원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뭐 찾아서 볼 수 있다고 해도 미국 현지의 트레이더들보다는 아무래도 뉴스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뉴스가 모두 반영된 최종 결과, 그게 주가고,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방법은 주가 차트와 여러가지 보조지표, 여기에 지금 보조지표는 표시를 안 했는데 보조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고, 동시에 지금 최근 고점이 이제 이때 9월 1일 고점으로 가장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그려보고, 요걸 돌파하는 그 시점 전후해서 다시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요거 이제 뚫기 전에
사실 저도 요 9월 4일 날 매수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게 너무 짧았죠. 1, 2, 3일, 3일 만에 이렇게 되고, 이거를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그냥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더니, 와, 주말 지나고 나니까 그냥 또 이렇게 막 15%가 떨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요 저항선 돌파하는 요 조건이랑 동시에 또 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트를 접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초가에 긴 아랫골이 달고 있다가 쭉 올라서 다시 막 양봉으로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막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면서, 야, 이때 요 최저점에서 샀으면 벌써 이만큼 이익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막 이런 생각이 막 괴롭히고 지금 자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다음날 그럼 오늘 밤에 샀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버리세요. 주가의 발바닥 최저점 막 거기에서 매수한다는 욕심 버리고 조금은 느긋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 가격에서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3%, 5% 정도 더 수익 못 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그냥 바닥까지 거기에서 살짝 올라서 종아리, 무릎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기다렸다 수익의 기회를 잡아도 전고점까지 오르면 한 30-40% 이상은 또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테슬라를 계속 보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테슬라 반등 시기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테슬라 소식을 위해서 함께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